날인 어제 네. 국회 연구단체 발족식을 했는데요. 제가 이제 대표위원이고 김현 의원이 또 대표위원이고 네네네네. 책임위원으로 과방위 간사이신 네. 실무 집행책임 네. 최민희 의원이 네. 책임위원으로 있는 네. 미디어 발전 포럼 0503이라는 걸 출범을 했습니다. 어제. 네. 0503이 뭐냐 무슨 뜻이에요? 암호냐 네. 이게 세계 언론 자유의 날입니다. 네. 아, 저도 몰랐네요. 그래서 이부영 네, 전 의장님. 동아토이 의장님부터 8순위 넘으셨잖아요. 예. 부터 시작을 해서 최근 뭐 민주언론 시민연합의 가장 어린 젊은 간사들까지 네. 다수가 모여가지고 이 포럼을 발족을 했는데 정말 이렇게 좀 따뜻한 분위기이기도 했고 젊은 분들 저같이 이제 상대적으로 젊은 분들은 죄송하고 노투사들이 다시 수요일 저녁에도 자리를 머리 허연 노투사 70, 80 어르신들이 80년대 해직 언론인들 이런 분들이 70년대 동아투이, 조선투이 이런 분들까지 지금 다 거리로 나오셨어요. 네. 그리고 그분들이 또 목요일 날은 또 모여서 예. 미디어 발전, 언론 자유 수호 투쟁을 위해서 열심히 해보겠다라고 이제 마음을 모아주셨거든요. 네. 국회의원 그 정의원 10명, 그다음에 준의원으로 뭐 윤호중 의원, 추미애 의원 이런 분들도 다 준의원으로 참여하시고 해서 실은 뭐 요거를 이제 굳이 말씀을 드리는 게 오늘 아니면 월요일 날 네. 소위 MBC 다수 주주인 박문진 이사를 네. 이진숙, 김태규 두 분이 빵통위원회에서 그렇죠. 두 분이 뭐 몇 시간 만에 80여 명을 83명. 83명을 이렇게 1시간 반 만인가요? 예, 심의 의결했습니다. 예, 심의 의결해서 그 중에서 몇 명을 이렇게 보냈잖아요. 예. 여기에 대해서 집행정지 신청을 했고 예. 26일까지 임시 집행정지가 돼 있어요. 예. 원래 8월 12일 날 다들 취임했어야 되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취임을 못 하고 있어서 MBC가 버티고 있을 수 있는 건데 네. 오늘 아니면은 월요일이 26일이잖아요. 네네. 그럼 오늘이나 월요일 날 이 집행정지 신청 즉 이진숙과 김태규가 임명한 박문진 KBS 이사들이 취임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법정에서 오늘 아니면 월요일 날 결정이 됩니다. 아, 26일이 아니라 오늘이에요? 26일까지 집행정지가 됐으니까 아, 오늘 나올 수도 있어요. 오늘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이 법원에서? 금요일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아. 그러니까 오늘 아니면 월요일이에요. 아니, 법조인이시고 법률가시니까 네. 통상의 범죄에서 볼 때 오늘입니까 월요일입니까? 아,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네, 알 수 재판부 없어요. 마음이. 재판부 마음이. 아니 근데 미리 저기 뭐 알려주지 않아요? 그거는 이제 엠바고 걸고라도 기자들한테. 그냥 엠바고 같은 거를 법원에서 잘 할 줄 모르고요. 그냥 결정문 틱 나오면 끝나요. 이건 결정을 공개 재판에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네네. 결정문 나오면 끝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왜 그러냐면 집행정지가 이들이 일단 취임하지 말고 잠시 대기. 예. 가 26일까지예요. 그러니까 26일까지이기 때문에 네네. 지금 업무 일정으로 놓고 보자면 오늘 아니면 월요일. 아, 이 떨려가지고 그러니까. 미치겠네. 그러면 네. 투쟁의 국면이 네. 또는 언론 자유, MBC 지키기, 또 KBS 다시 되살리기, 투쟁의 국면이 만약 이사진들이 그대로 선임이 된다라고 네. 하면 투쟁의 국면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MBC 사장을 안영준 사장을 잘라내려고 할 텐데 잘라내려고 할 때 어제 이제 토론을 하면서 박성재 사장님이 기조발제하고 앞으로 저들이 어떻게 할 것 같냐 이런 걸 쭉 그 토론을 했는데 바이든 날리면 보도가 1심에서 정정 보도를 해야 된다라고 1심 판결이 났잖아요. 네네. 그걸 빌미로 사장을 자를 것 같다. 왜냐하면 경영성과 이런 부분들은 지난 5년간 계속 흑자였어요.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언론 신뢰도, 예. 그 다음에 뭐 영향력. 유튜브 영향력, 그 다음에 유튜브 유튜브 5억 뷰씩 나오거든요. 지금 MBC가. 부럽다. 네, 뷰가 5억 뷰가 나와요. 야, MBC. 예, MBC 뉴스의 그 구독자 수가 430만이에요. 네. 그러니까 폭발적으로 늘었던 거죠. 그런데 이런 걸 이제 경영 성과나 언론의 영향력 이런 걸로는 자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면은 이 공정방송 훼손했다라고 네. 하면 빌미로 삼을 게 또
이 각종 그 방송심의위원회에서 했던 것도 전부 다 이기고 있단 말이에요. MBC가 예. 신장식의 뉴스아이킥을 비롯해 다 이기고 있으니까 유일하게 불리한 판결 나왔다라고 볼 수 있는 게 바이든 날리면 1심 정정보도 해야 된다라고 근데 나왔던 그거 거예요. 하나만 가지고 사장을 날려? 근데 다 보세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청문회 때 계속 그 얘기를 반복합니다. 바이든 날리면, 네. 바이든 날리면 이거는 이거는 법원의 흉기다. 판결이 그랬다. 뭐. 흉기다. 예. 방송이 MBC가 흉기가 됐다는 예. 거다라는 사례로 예. 바이든 날리면을 반복적으로 얘기를 해요. 예. 그러면 저쪽에서는 지금 구도를 그렇게 짜고 있구나라고 박성재 사장도 그렇고 그렇게 분석을 했고 우리도 그렇겠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오늘이나 월요일 날 MBC 그 박문진 이사를 이진숙 김태규가 임명한 그 사람을 취임해도 좋다라는 네. 결정이 나오면 네. 이 안영준 사장은 내년 3월까지 임기를 다 채우기가 어려울 것이고 그 이후에는 그럼 사장이 바뀌면 예. 그 사장 바꾸는 것도 굉장히 빠르게 진행을 할 거고 바뀌면 프로그램들이 권순표 뉴스아이킥 어떻게 될지 모른다. 없어지면 MBC 안 되는데. 뉴스데스크 네, 큰일 나죠. 큰일 납니다. 아니, 근데- 기미가요를 MBC에서 들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니 저는 기미가요를 MBC에서 듣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상당히 민감하고 예민한 정치 이슈들이 네네. 들리는 게 뭐냐면 물론 뭐 국민의힘이나 여당 사이드에서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뭐 민주당이 170석 과반 야당이 야권이 192석인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라고 하지만 김민석 민주당의 수석 최고위원은 그러게요. 계엄 가능성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너무 이상하잖아요. 느닷없이 임기가 얼마 되지도 않는데 신원식 국방장관을 안보실장으로 하고 김용현을 예, 보내고 김용현 경호처장을 국방부 장관으로 보내면서 사실상 친정 체제로 구축하고 뭐 하려고 이런 인사를 갑자기 하는 거냐. 이런 가운데 MBC마저도 KBS처럼 되어 버린다고 한다면 이게 공영방송의 기능이 상실되면서 국민들과 이 소통의 끈이 물론 이제 과거처럼 그렇게는 안 되지. 정보 통제를 하거나 이건 불가능합니다. 유튜브가 있기 때문에.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을 보시면 열심히 보도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MBC나 KBS는 정말 항공모함이거든요. 그럼요. 이런 매체가 무너지게 되면 큰일 나는데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얼마 전에 월간조선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네. 기가 막힌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MBC를 이라크의 독재자 사담 후세인한테 비유하면서 외부에서 무너뜨려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정말 제가 이라크를 드나들 당시 롱리브 사담이라며 마치 사담 후세인이 영원할처럼 얘기들을 했지만 결국 외부의 힘이 강하게 작동하니 무너졌다. 내부에서는 해결하지 못했고 외부에서 해결한 거다. 그렇게 빗대어 이야기하고 싶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게 MBC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이게? MBC를 뭐 자기네 편 방송으로 만드는 것도 1차 가장 궁극적인 목표겠지만 네. 민영화하려고 하는 거고요. 궁극적으로. 민영화? 그래서 왜냐하면 그거는 그 MB 때 이동관 라인이 있었잖아요. 이동관, 김재철, 이진수 라인이 있었잖아요. 예. 거기에서 기존에 나온 문건에 보면 1단계, 2단계, 3단계 작전이 있다고요. 일단 그 경영진을 장악하고 프로그램을 순치시키고 3단계가 민영화였어요. 예. 그럼 문서에 남아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1단계, 2단계까지는 간 거죠. 예. 당시에 경영진을 김재철 사장 체제로 가고 거기에 홍보국장인가 하여튼간에 이렇게 해서 이진숙은 홍보국장이었어요. 홍보국장을 하고 그 다음에 하면서 이제 경영진 장악하고 프로그램을 순치시켜 가지고 그때 사실 촛불 집회 때나 이럴 때 MBC 나오면 기레기라고 욕먹고 쫓겨났어요. MBC 그거를 MBC 로고를 못 요새 썼어요. 제가 취재 현장 가보면 얼마나 재밌냐면요. 종편 TV조선 채널A가 못 써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스티커를 붙이고 취재를 합니다. 그리고 MBC는 어제 영상기자협회 회장님도 오셨는데 그분도 마침 MBC인데 요즘은 MBC 로고를 정말 크게 카메라에 붙이고 다니신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제 영상 기자들은 현장에서 영상 기자님들은 현장에서 MBC 로고를 크게 붙이고
붙일 것이냐 가릴 것이냐 이거에 되게 민감하고 그렇죠. 지금은 굉장히 크게 붙이는 시기고 예. 그때는 가려야 되는 시기가 예. 있었던 거예요. 김재철 사장 시기에 김장겸 김재철 시기에. 아니 그때 얼마나 많은 큰 오보를 했습니까? 세월호 참사와 예, 세월호 참사부터 관련해서 시작해서. 그때 나온 거예요. 기레기라는 말이. 네. 그래서 이 이제 MBC를 이렇게 지키지 그렇게 되면 이제 마지막 단계가 민영화인데 저쪽에서는 자기 편 방송을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안 되면 일단 망가뜨리려고 하는 것이고 망가뜨려서 수익성도 떨어뜨리고 그래서 민영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상천외한 논리를 이야기를 할 겁니다. 기상천외한 논리가 너무 많은데 네. 이따가도 얘기를 하겠지만 김건희 여사 명품백 문제도 기상천외합니다. 기상천외하죠. 근데 다른 거 다 떠나서 지금 그 굉장히 심각한 그러니까 방통위원장이 MBC를 무너뜨려야 된다. 말이 어떻게 됩니까? 외부의 힘으로 MBC를 무너뜨려야 된다. 아니 지금 가장 공정하게 공평하게 방송통신 정책을 총괄하는 공직자입니다. 그냥 개별 무슨 유튜버나 뭐 평론가나 이런 게 아니라 방송 물론 이제 탄핵은 돼서 직무가 정지되어 있는 상태이긴 한데 이런 인식을 갖고 있다면 정말 너무 방통위원장으로서 하면 안 돼. 심각한 결격사유인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진숙 씨 네. 이 자기가 중동 전문가라고 하는데 난 정말 자질이 의심스러워요. 중동 진짜 전문가일 수 있나? 이라크 전쟁 사담 후세인 무너진 거 그게 미국이 그 당시 럼스펠드 등 미국의 네오콘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때 대량 살상 무기가 있다라고 해서 이라크 들어간 거예요. 맞아요. 예, 거기 뭐 화학 무기 등 대량 살상 무기 가서 탈탈 털었죠. 없었어요. 없었어요. 네. 없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을 때 럼스펠드 등 당시 부시 럼스펠드 등 그 네오콘들 전쟁광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거룩한 거짓말이라고 했어요. 그게 네. 거룩한 거짓말. 즉 사담 후세인을 때리기 위해서 우리가 거짓말 했는데 이거는 사담 후세인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한 거룩한 거짓말이라고 필요한 했어요. 거짓말이다. 필요한 거짓말, 예. 거룩한 거짓말이라고 했어요. 나라를 송두리째 전쟁터로 만들어버리고 민간인이 그렇게 엄청나게 죽거나 다치거나 이런 사태를 만들어 놓고도 그러니까 그걸 거룩한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했다는 게 드러나니까. 이진숙 씨 그 이라크 사담 후세인 얘기하는 거는 중동 전문가로서 말도 안 되는 그게 더럽고 추악한 거짓말에 기반한 전쟁이라는 게 진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진실에 눈을 감고 사담 후세인 독재자 이런 얘기를 하는 중동 전문가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무지하고 예. 무도하고 네. 파렴치합니다. 그러니까요. 왜 무지하지? 왜 정말 근데 무식하잖아요. 아니 근데 저는 좀 어떻게 생각하냐면 소위 그 대한민국 사회 엘리트 집단에서 착각하는 게 있어요. 영어를 잘하면 국제 정치 전문가라고 생각하고 아랍말 할 줄 알면 중동 전문가라고 착각하고 뭐 중국말 몇 마디 할 줄 알면 중국 전문가라고 오판하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말을 하는 것과 네. 그 지역의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잘 들여다보고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은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러면 온갖 전문가는 온갖 세상만사 만물박사 전문가는 파파고입니까? 그러네. 파파고요. 파파고가 전문가래. 네. 아, 요즘 갤럭시 선전하는 거 보니까 바로바로 네. 언어 바로바로 그렇죠. 예. AI로 해가지고 바로바로 통역해주고. 바로바로 통역하는 아니, 거 어느 열심히 나라를 가더라도 이 파파고만 하더라고요. 있으면 다 그 굶어 죽지는 않는다. 아니 뭐든 그래서 먹을 수 그러면 있다. 전 세계 전문가 온갖 문제 전문가는 파파고지 뭐 그렇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예, 통역기 하나씩 다 그 전에- 전문가로 인정합시다. 그 전에 사실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네. 언론 고시라고 하던 시절에 뭐 네, 지금도 네.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시험 우리 뭐 국제적인 능력이 필요하다 해서 90년대 한 중반 후반쯤에 언론사에서 시험을 영어 시험만 봤어요. 딴 거 하나도 안 보고 맞아요. 그런 시절이 잠깐 아니, 있었어요. 토익하고 탭스, 뭐 예, 예, 영어 토플 시험만 이런 점수, 봤어요. 예, 그게 중요하다고. 예, 그것만 봤어요. 그래서 아니 그냥 미국 사람, 영국 사람을 뽑아. 그럼 되겠네. 그게 어떻게 기자의 자질을 그렇습니다. 판단하는 기준이야. 아니 그러니까 그게 저는 근데 엘리트일수록 더 그게 심해요. 아, 정말. 그리고 영어 컴플렉스가 너무 심각해가지고 그 영어 할 줄 아는 것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전문성이 이만큼 차이를 스스로 그렇게 인식을 한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전형적인 그런 분이 아닌가. 매우 촌스럽다. 인식 자체가 아, 매우 촌스럽고 네. 그다음에 이분이 그 약간 그 복수심에 불타요. 지금. 예. 그 당시에 사실 김재철 사장을 정말 말도 안 되는 말로 디펜스를 했단 말이에요. 네. 심지어는 그 김재철 사장 내연녀라고 추정되는 사람들에게 무슨 추정되는 여성에게 뭐 집
그다음에 법카로 선물, 보석, 뭐 음식, 뭐 이런 거 등등등 지출한 내역이 쭉 나왔는데 그거를 나와서 막 방어하고 그랬던 분이에요. 그래서 부끄럽다, 쫓겨났단 부끄러워.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때 청문회 때도 그 뭐 반역자들의 끝을 볼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심판받을 날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써진 인쇄물을 일부러 클리어 파일에다 이렇게 보이게 들고 다녔잖아요. 아니, 근데 그런 시대가 지금 다시 된 거예요. 그런 시대가 다시 된 거고,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MBC 가처분 소송 결과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운명을 네.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그럴 수 그래서 있습니다. 지금 편의점 함께 하시는 시청자분들께서 어디로 가야 돼요? 법원 게시판 가야 돼요? 아니 뭐 등간에 그 바로 연락이 예. 나올 텐데 날로 나오면 국면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만약 근데 법원에서 뭐 법원에서 1심도 있고 2심도 있겠지만 1심에서 어쨌든 간에 이 사람들 그 취임하면 안 된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선출할 때까지 네. 현재의 박문진 이사들이 계속 이사직을 네. 수행한다라는 결정이 나오면 예. 어떻게 되냐면 김태규 혼자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사 선임을 추가로 할 수 없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과방위에서 야당 둘 추천하겠다는 거잖아요. 추천하겠다. 예. 그러니까 근데 갑자기 5인 체제로 예. 해야 된다라고 갑자기 최영두 의원이 막 간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우리 그 5인 체제 하자고 얼마나 야당에서 얘기를 했어요. 2인 체제로는 안 된다. 5인 체제 예. 하자. 근데 이제 집행정지가 돼 있으니까 그때 사퇴를 했어야지. 그쪽도 네. 고집을 부린 거잖아요. 예, 사퇴를 안 그렇습니다. 하고 끝까지 6개월간 한번 해보겠다. 예. 라고 했던 거라서 예. 만약 지금 대법원이 아니죠. 1심 예. 법원이 가처분 소송에서 박문진의 손을 현행 박문진 지금 네. 현 MBC의 손을 들어준다면 예. 깍값에 걸리는 거예요. 그쪽은. 그렇죠. 예. 그리고 이 본난 소송이 언제까지 어떻게 끝날지 모르기 대법원 때문에 3심 판결이기 때문에 예. 이때까지는 이분들의 임기가 보장이 되는 계속 겁니다. 가는 겁니다. 그러면 안 그러면 4인 체제라도 지금 6개월간 네. 그 저희가 집행정지가 이 빵진숙 언니가 예. 집행정지가 돼 있기 때문에 예. 야당 둘, 여당 1명 국회에서 추천을 하면 2대2 구조인 4명의 방통위원회 체제가 예. 만들어지죠. 야, 민주당 국회 과방위원들 진짜 잘 싸운다. 네, 그럼 예. 2대2 체제에서는 예. 어쨌든 간에 예. 그냥 거수해서 쪽수로 밀어붙일 수는 없기 때문에 예. 심의가 이루어질 수밖에 그렇죠. 없어요. 심의가 예. 그 안에서 예. 그 안에서 추천받아 들어간 분들이 잘 싸워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최소한의 예. 균형감 있는 박문진 이사회가 만들어지는 것. 네. 그리고 다시 방송사법은 다시 재발의해서 국민들의 힘을 얻어서 네. 또 거부권 행사할 거냐 하고 대통령 코앞으로 다시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네. 이제 이런 국면이 하나가 열릴 가능성이 있는 거고 예. 만약 드라마틱하다. 예. MBC 손을 들어주는 게 아니라 네. 빵진숙과 김태규 손을 들어준다라고 하면 이제부터는 이 MBC에서는 이사 선임 반대, 뭐 스스로 물러나라. 네. 그다음에 거기서 또 사장 선임하면 사장 선임 반대, 출근 저지 투쟁 이러면서 전면전으로 가야 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국민들의 에너지가 어느 방향으로 모여야 하는가. 저는 대단히 감사한 게 그래도 이번에 청취율 조사했더니 1위가 또 신장식 예. 변호사님, 의원님 없는 데서 권순표 앵커가 잘하셔서 예, 얼마나 잘 1위를 하고 아침 저녁 시사 프로가 전부 1위를 했어요. 1위, 근데 2위 예요. 이게 뭐 음악 프로 뭐 이런 거 뭐 교양 프로 다 넣어서 한 거거든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고 국민들이 그만큼 지켜야 된다. 공영방송. 그렇지 않으면 나라 결단난다. 이런 판단들을 하고 계시는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MBC 구성원들이 언론인으로서 굉장히 부럽습니다. 네, 시민들의 정말 응원을 받는 언론. 그렇습니다. 시민들한테 이렇게 큰 사랑을 받는 그런 방송국이 또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또 MBC 구성원들도 이런 시민들의 힘에 좀 힘입어서 힘내서 잘 견뎌내시면 좋겠습니다. 잘 네, 싸우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 드리면서